삼천만 잠들었을 때 우리는 깨어 배달의 용사 형제 울부짖던 날 손가락 깨물며 맹세하면서 진리를 외치는 형제들 김갑수TV 소리방송 민심이 갑이다 5월 둘째 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강명길 선생님, 김정호 선생님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더워지는 날씨 건강히 잘 계셨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재판이 목전에 다가온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관련된 논의를 주로 하고 이 밖에 몇 가지를 더 보탤 예정입니다. 자, 김영환 선생님, 우리 오늘 방송 순서를 소개해 주시죠. 네, 1부는 초읽기에 들어간 이재명 시한폭탄, 2부는 이재명 죽이면 급격한 램덕 온다. 그리고 민주당 문파 정치 떨쳐내야 미래가 있다. 이번에 이제 원내대표로 선출된 이인영 그리고 한선교 조선 기레기에 대한 얘기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곧 네. 본 방송을 시작하기로 하죠. 이재명 지사 재판이 5월 16일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여러분들이 듣고 계실 때 김정화 선생과 저는 마신사 답사에 참여해서 중국 창사에 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러나 이 떠나기 앞서서 이 방송을 하고 중국에서 데이터를 통해서 이 방송을 한번 들어보려고 하고 있고 지금 듣고 있습니다. 자, 일단 1부에는 이 초읽기 들어간 이재명 시한폭탄, 그래서 시한폭탄이란 말을 썼어요. 그리고 친문이 내친 이재명은 과연 끝장날 것인가? 그리고 이재명에게 비추는 이딴 사건 사고의 반사 효과에 대해서 말하고, 경기도 의회의 이재명 선처 탄원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이재명 재판 투쟁이 두 편으로 갈라졌는데 민주당사와 호남 성남지청으로 양면화됐죠. 네. 네. 이것과 관련된 논의를 하고 마지막으로 장자 이야기를 하면서 장자가 이재명 지지자들에게 당부하는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마지막 방송 내용은 좀 특이한 건데, 제가 지난주 일요일 백권대학 강좌에서 장자를 강의했지 않습니까? 1부와 2부로. 네. 그런데 장자의 주장 중에서 장자가 말한 망과 화도, 이것과 관련된 내용은 자막으로만 내보내고 실제 강의로는 하지 않았어요. 미처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하기도 했지만 이거야말로 오늘의 이재명 지지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이라서 여러분들이 적게 시청하는 백권대학 교양 강좌보다는 많이 청취하는 이 소리방송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까 그럽니다. 지금 불과 이제 며칠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선고 재판이 일주일 앞이죠. 5월 16일이니까. 예. 네. 네, 5월 16일이니까 며칠 앞으로, 제가 계속해서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는 것은 이 방송 시점, 듣는 시점을 청취자를 배려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을 이제 18일에 듣는 분들, 19일에 듣는 분들, 네. 이런 분들 이제 듣는 분들에 따라서 다 그냥 며칠 앞으로 통일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95만, 100만 성남시장에서 1200만 경기도지사로 도약한 이재명 경기지사, 그리고 유력한
대권 후보로까지 부상해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정치 생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의 정치 생명을 가름할 수도 있는 중대한 재판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고 5월 16일 오후 정도면 판결이 날 것 같습니다. 예. 따라서 우리가 다음 주 방송은 이재명 지사의 재판 판결이 난 직후에 네. 제작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뭐 여러 차례 그 말씀을 드려서 이미 그 알고 계신 분들이 많지만 이재명 지사에 적용된 그 혐의는 일반 형법으로서 직권남용, 이제 강요죄라고 하는데, 그리고 선거법으로서 허위사실 유포 등이 되죠. 네. 그러니까 이른바 그 검사 사칭을 했다고 하는, 그리고 또 하나 그 대장동 그 실적을 과장했다고 하는 이 두 건은 모두 허위사실 공표로 묶이는 그러한 그 항목입니다. 지금 이재명 지사의 나이가 50대 중반, 정말 온갖 역경을 다 이겨내면서 그 변호사와 유력 정치인으로 성장한 마당에 그를 향해 그 잠시의 그 쉼도 없이 가해졌던 그 수많은 그 비난과 모해와 공작, 그리고 그의 그 어떤 그 정규 교육을 받지 않고 검정고시를 보고 아주 그 가난한 집안의 그 자녀라는 이런 이유로 그를 무조건 배관시하는 이 기득권자들의 그 잘못된 시각, 여기다가 그 기득권들의 기득적 이익을 과감히 이 털어내버리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온갖 그 발언들이 수많은 이 한국의 기득권 네. 세력의 수많은 기득권 세력을 적으로 만든 게 사실이죠. 네. 과연 그 어떤 판결이 내릴지 마음을 졸이면서 그 다가오는 시간을 지금 의식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그 비천하다고 하는, 흔히 말하는, 전 이 말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은 흑수저 출신 소년 노동자. 네. 12살 때도 그 공장에 다니면서 그 야간 작업을 하고 또는 철야 작업을 하고 그랬죠. 그리고 아주 그 가장 그 험한 노동 현장, 그러면서 고학을 하고 중앙대학교 법대를 가고 법대 졸업 후에 사법고시에 패스한 후에 비교적 사회적 약자를 위한 그 인권 변호사의 그 활동을 했죠. 그러나 그 이재명 지사는 사실 어떤 그 소속돼 있는 그 기성 집단이 없잖아요. 네. 말 그대로 그 주류라고 하는 것과도 거리가 멀고, 그렇다고 무슨 운동권하고도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른바 그 인류대학이라고 세칭하는 그 SKY 출신도 아니고, 이른바 그 지금 그 권력에 가까이 또는 권력의 중심에 있는 무슨 예전에 말하는 무슨 뭐 NL계도 아니고, 그죠? 네. 그렇다고 또 낡은 말이긴 하지만 PD계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NL계 그러면 뭐 이인영, 임종석 이런 사람들이 NL계죠. 네. 과거에. 그 다음에 PD계 하면 심상정, 이정미 뭐 이런 사람들이죠. 이것도 학생운동과도 거리가 멀다 그겁니다. 학생운동을 할 만한 경제교육가 없이 학교를 다녔으니까 예. 기회가 없었겠죠. 그러면서도 또 이 이재명 지사는 호남 사람은 아니에요. 영남 사람이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영남 사람으로서 특이하게도 무슨 종북으로 몰리기도 하고 또는 좌빨로 몰리기도 하고 이렇게 소외 비난의 그 대상이 되는 예는 좀 드물어요. 한국 사회에서. 예. 그렇지 않습니까? 참 그러면서 이
이재명 피고에게 적용된 3가지 혐의가 무죄로 결론 나면 이재명 지사는 그 집권당 내에 유력한 그 대선 주자로 부상할 것이겠지만 만약에 그 유죄 판결, 지사직 박탈 그리고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큰 유죄가 될 경우에 그 이재명 지사의 그 단기적 앞날은 아주 어둡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죠. 예. 과연 그 말 그대로 초일길에 들어간 이재명 지사에 대한 이 재판 어떤 선고가 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 무죄와 작은 유죄와 큰 유죄 이 3가지 경우의 수를 가지고 지난번에 논의를 해봤습니다. 네. 네. 제가 그 시한폭탄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이재명 지사의 재판이 어떻게 결론 나느냐에 따라서 이 폭탄과 같은 충격을 한국 정치 또는 민주당과 그 문재인 정권에 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그 제목이라고 할 수가 있어서 오늘 방송에는 그런 논의를 좀 주로 해보려고 그럽니다. 저는 이재명 재판의 결과가 네. 2가지 측면에서 좀 다르게 발생할 수 있다. 결과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민주당 네. 범여권에 대한 지지율의 변화. 그 다음에 친문, 극문에 대한 판단, 평가 이렇게 좀 나누어서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는 또 2부 예. 첫 순서에서 한번 자세히 논의를 해보도록 하죠. 네. 자, 그동안에 그 한국 사회에 여러 가지 그 사건 사고가 있었는데 네. 이 특이하게도 그 이재명 지사가 평소 주장했던 일들 예. 네. 이런 것들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사건 사고들이 예, 많이 일어났죠. 연달아서 일어났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또 그 이재명 지사에게도 운이 따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어떤 일들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좀 오래됐지만 예전에 그 이 조현병인가 아니면 그 정신질환자가 의사 진료실에서 의사를 예, 칼로 예, 찔렀죠. 의사를 죽이는 사건이 있었죠. 예. 네. 근데 그 의사의 가족들이 대단한 교양이더구만요. 네. 그래서 자기 죽은 이런 사건 사고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그 환자들에 대한 대책이 세워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했더구만요. 예. 그러니까 결국 자기 아들을 죽인 그 환자한테는 전혀 이 증오나 이러한 네. 이런 걸 하지 않고 그 환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그게 사회적 문제점이고 사회에서 해결해야 함을 말함으로써 평소 그 이재명 지사의 주장과 비슷한 말을 해서 이재명 지사한테 오히려 힘을 실어주는 계기가 됐지만 많은 뉴스 회사들이 그런 것들을 외면하죠. 의도적이죠. 그 네. 사건뿐만이 아니라 어떤 것들이 있었죠 또.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진주 네. 시에서 경상남도 진주시에서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 정신질환자 조현병에 의한 사건이 일어났었죠. 네. 그래서 많은 인명 피해가 났었고요. 그 외에도 크고 작은 그러한 유사한 사건들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했었죠. 예, 그리고 분당에서 있는 차병원이 사실 거기가 그 산부인과나 이쪽으로 좀 약간 유명한 쪽인데 거기서 신생아 사망 사고를 은폐한 게 있었죠. 3년 동안 은폐했다는. 이것도 이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 된다는 이재명 지사의 주장과 좀 맞아떨어지는 이런 사건이었죠. 그 신생아를 떨어뜨려 가지고 네. 죽게 만들었는데 네. 어떻게 그런 것을 오랫동안 은폐하고 그렇다면 그런 짓을 저지른 의사와 병원 측의 그 도덕성을 단박에 알게 해주는 일이죠. 네. 원래 이 차병원이 별로 실력도 없으면서 잘 모르는 대중들 예. 이런 거에 영합하는 방식으로 특히 그 산부인과 위주로 네. 크게 성장을 했죠. 원래 서울 역삼동에 있었어요. 네. 논현동 바로 아래. 그래가지고 고급 산부인과
원래 그 이제 삼성에서 한다는 그 제일병원이 이제 고급 산부인과였었는데 이 부유층이 강남으로 이제 많이 오게 되니까 강남을 공략해가지고 성공을 했는데 저도 뭐 우연한 기회에 그 차병원을 갔다가 이 담배를 너무 규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계단 밑으로 가서 피는 쪽에 가서 피는데 조금 앞으로 나왔다고 어떤 여자가 가운 입고 어디서 담배 피면 안 돼요 그러래. 여기서 담배 피면 안 된다. 뭐 안 되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당장 하는 말이 나 의사인데요 그래. 너 의사인 줄 알아 내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여자 중에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하다가 갑자기 저 의사인데요. 또는 저 교수인데요. 저 이대 나왔는데요. 모르겠어요. 저는 이대 나왔다는 거 자랑하는 사람은 제 주변에는 없어요. 제가 옛날 대학생 때 택시를 학교에서 타는데 네. 이제 합승이라도 이제 해야 되겠으면 왜냐면 올라오는 택시를 그 사람이 내리면 내가 가야 되니까 그래서 어떤 여자가 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세워놓고 곧 내리실 거면 제가 이거 좀 타고 가서 내려주시고 좀 가자고. 저는 이제 학교에서 내려갈 때 예. 그랬더니 그 여자가 뒤에 앉아 있다가 그 사람이 없을 때 택시를 타는 거지 이래 그러래. 아니 곧 내리실 거 아니에요? 내가 그랬더니 나 교수인데 그래. 당신 교수인 줄 알아?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상한 여자들 많아요. 여자들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그래요 사실은. 지가 무슨 교수했다고 정년퇴직했다는 것도 자랑하는 놈이 있어요. 옛날 그 6.15 진보운동권에서. 네네. 네. 내가 뭐 갑자기 뭐 알지도 못한 놈인데 다가가지고 인사청하면서 내가 작년에 정년퇴직했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그런 말입니까? 사람들 많죠. 그거. 네. 갑자기 또 이 차병원 하니까 그게 떠오르네. 그리고 또 근데 우리 예. 이재명 지사가 이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 이 수술할 때 그 의사들이 별의별 짓을 대부분의 의사들은 정상적으로 하겠지만 별의별 짓을 하는 의사들이 많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것을 주장했고 그걸 가지고 얼마 전에 공직화 방송에서 토론도 했죠. 예, 네, 백분 토론에 백분 나와서 토론. 네. 주장을 했었고요. 그 주장이 굉장히 타당성 있고 네. 일리 있는 주장이었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신생아 낙상 사고를 은폐한 일 이런 예. 것들은 그 이재명 지사의 그 진료 수술실 그 공개가 아니죠. 기록이죠. 영상 네. 기록화에 힘을 실어주는 사고였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경기도 의료원 산하 병원에 CCTV 설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예.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분양가. 예. 지금 그 정부가 최근에 공공주택 후분양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어요. 네. 지난달에 2019년 주거 종합계획을 통해서 그 후분양 우선 공급 공공택지를 4,000세대 규모에서 올해 7,000세대로 확대하고 2022년에는 70%까지 후분양 비율을 늘리겠다고 했거든요. 네. 자, 근데 이런 것은 그 아주 오래전부터 이재명 지사가 그 주장했고 또 현재 경기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거죠. 네. 예. 그러면 그 후분양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일단 후분양이 되게 되면은요. 네. 일단은 이제 집을 짓기 전에 모델하우스만 보고서 이제 계약을 하고 이제 집을 사게 되는 건데 그게 없어지게 되면 기본적으로 뭐냐면 분양권 전매가 네. 없어지게 되는 거죠. 네. 프리미엄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 것도 있는데 이제 건축 쪽에서 이렇게 보면 부실 시공을 굉장히 많이 막을 수가 있어요. 지은 다음에 보니까 네. 예. 다 지어진 상태를 보고 하는 거니까는 그런 부실 시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직접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그리고 있죠. 프리미엄이 안 붙는다 하더라도 그 건설회사에서 분양가에다가 폭리를 얹어서 분양하는 수 있거든요. 특히 네. 그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고 예, 예. 그러면 네, 일종의 호위 분양 이런 연기가 식으로. 아주 예. 높아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아파트를 후분양하는 제도는 그 주택 을 필요로 하는 소비자들한테 아주 요긴하고도 그 유리한 제도인데 네. 이런 걸 평소 주장했고 다른 데보다 먼저 실시했던 실시했어요. 네. 이재명 지사의 정책이 옳았다는 것을 이 뒤늦게 따라가는 이 정부의 방침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이
그 이재명 지사의 그 행정 능력 그리고 이 정책 입안 실력 같은 것을 돋보이게 하는데 만약에 무슨 친노 친문 정치인이 이런 일을 했다면 온갖 별 말로 칭찬하고 시끄럽게 떠들 이 뉴스 회사들이 아주 그냥 그 작은 뉴스 회사 일부만 이런 걸 그 말하지 이 조중동과 한경호는 이런 걸 거의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네, 외면하고 있는 현실. 그래서 이 이재명 지사 지지자들이 꼭 염두에 둬야 할 것이 지지자들끼리 모여가지고 대화하고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일도 다 잘하는 줄 알고 이재명 지사가 죄가 없다는 것도 다 아는 줄 아는데 실제 일반 국민들은 안 그래요. 네. 여전히 이재명 지사를 무슨 그 폐류나 취급하는 사람에서부터 뭐 일은 잘하지만 그래도 인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네. 그런 말이 오히려 더 나빠요. 예. 일 잘하는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뭐 그렇게 무슨 가족관계 어쩌고 해가지고 실제로 이 현실을 몰라요. 왜냐하면 이건 뉴스 회사들, 기득권 뉴스 회사들의 철저한 외면 때문이고 극문들의 이 똥파리들의 이 SNS 공작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우리나라 뉴스 회사를 소비하는 소비층은 이 친노 친문이 다수예요. 네. 그러니까 이 뭐 조중동은 물론이고 한경호에서도 제대로 보도해야 할 한경호에서도 친노 친문 독자를 의식해가지고 이재명을 좋게 얘기하지 않는다 그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분양가 공개라든가 뭐 후분양 이렇게 되면은 대형 건설사들이 보통 대기업 재벌들 아닙니까? 재벌들은 뉴스 회사로부터 엄청난 광고를 해주기 때문에 그 뉴스 회사들의 운영비와도 관계가 있거든요. 네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또 더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재명 기사. 자, 이런 가운데 그 경기도 의회에서 네. 이재명 지사 재판을 앞두고 이 탄원서를 제출키로 했다는데 네. 선처를 바랍니다라는 네. 탄원서였죠.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경기도 의회의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도의원 135명이 네. 이재명 지사의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 서명을 받아서 10일 날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내일 네. 제출하는 탄원서의 내용은 피고인 이재명 지사죠. 피고인은 1,350만 도민들이 직접 선출한 도민의 대표이며 도민들은 지난해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지사를 경기도지사로 선택했다. 압도적인 표차는 이재명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가 크기가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또 이런 서울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제되고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아온 경기도민들을 이재명을 통해서 경기도가 지역 간 차별 없이 골고루 발전하고 자신들의 삶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품게 됐다. 라고 강조했죠. 예. 자, 이번 재판에서 지사직을 상실한다면 이는 이재명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을 선택한 도민들에게 크나큰 상실감을 주게 될 것이다. 경기도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 또한 이 민주당의 그 의회 그 대표 의원인 염종현은 이 지사는 도정의 파트너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민주당의 자랑스러운 도지사다. 지사직을 유지할 수 없는 선고가 나온다면 이 지사를 지지한 도민들의 박탈감이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이 재판부에 선처를 간곡하게 요청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탄원서 취지를 설명했는데요. 네. 일단 이 기사를 보니까 어떤 생각이 좀 드십니까?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것이 이런 탄원서는 하나만화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의 그 기소 내용이 얼마나 그 엉터리이고 이재명 지사에게 유죄를 내리는 것이 얼마나 사법정의에 어긋나는가 이런 본격적 논의는 하지 않고 예. 이재명이 경기도지사인 줄 누가 몰라요? 그리고 이재명이 압도적 표차로 당선된 거 누가 몰라요? 그러면서 선처를 바란다? 여러분들 지금 상당히
뭐랄까요, 그 불길한 징조들이 많이 나타나는 게 이런 일이 있으면 또 이재명 지지자들은 이거 가지고 경기도에서도 선처했다 해가지고 예. 그 스스로 그 정신 승리하는 네. 이런 관행이 통합진보당 때하고 똑같이 나타나요. 예. 누가 조금만 뭐 위로해 주거나 편들어 주는 것 같으면 이건 피하의 식별 없이 그냥 거기에 감지덕지하는 거. 그렇죠. 통합진보당 때 5대 네. 종단 대표들이 네네. 뭐 탄원을 네. 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했는데 왜 결과가 나빠? 여러분들 재판에서 제일 나쁜 게 선처를 호소하는 겁니다. 예. 벌써 선처를 호소한다는 것은 죄가 죄가 있지만 있는데 봐주세요. 봐줘라. 근데 봐달라는 얘기거든요. 예. 이 선처를 호소하는 것은 죄가 많으니까 중형을 때려라 라는 것보다 더 나빠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본 바로는 예. 실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재판의 부당성, 이재명의 죄 없음, 무죄 이런 것을 그걸 또박또박 근거를 대고 비판하고 반박해서 이재명 지사의 무죄를 증명하는 이러한 내용이어야 되는데 선처 탄원이 아니라 그냥 이 사건 재판에 대한 탄원을 했었어야죠. 재판 필요 없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멋진 것 같지만 그다지 또 효과가 없는 게 이재명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 정의로운 일이고 역사에 부합되는 일이다.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 그건 이석기 의원 쪽에서 하는 방식이에요. 그것도 안 통해요. 아, 그때 할 때마다 힘들. 무슨 정의가 있고 역사에 부합 그런 건 나중에 책 쓰는 사람이 하는 거고 방금 강명기 선생님이 얘기했던 대로 법리적으로 얘기하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유죄를 때린다면 너희들 뒷감당 어떻게 할래?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과거에 잘못 때려가지고 뒷감당 잘못해가지고 불행해진 법관의 예를 들면서 끝장나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도 의회의 이런 탄원서는 이것도 같은 지역의 의회 의원으로서 이 얼마나 때가 늦은 겁니까? 그럼요. 그동안 뭐 했어 얘들? 그렇거나 이제 와가지고 뒤늦게 무슨 탄원서나 선처를 부탁합니다. 이건 마지못해서 하는 거예요. 했다 표시내려고. 예전에 그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랑 이제 그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천막농성할 때 문재인 당시 이제 국회의원이었죠. 와가지고 악수하고 단식 투쟁하면서 단식 투쟁할 위로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그 위로하는 사진 냈다가 내가지고 그러면서 그것도 퍼뜨리고 그랬잖아요. 이번도 마찬가지예요. 그 연합뉴스에 그 삼성공장 방문했던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 지사 저쪽에 있는 거 보고 이렇게 필수미 그 악수하는 거 그걸 사진으로 터뜨리면서 그런 걸 자위 마스터베이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싸울 때는 싸우고 타협할 때는 타협하고 이래야 되는 건데 그 때를 가려서 마땅한 일을 하는 거 이런 그 전략 전술이 꼭 필요한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 할 수 없죠 뭐. 할 수 없는데 어쨌든 그 시한폭탄이 터질 날이 다가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재명 지사 얘기만 다 했는데 네. 보니까 경기도 이제 이 지자체장들이 선거법으로 아주 여러 건이 그 엮여 있더구만요 보니까. 그럼 재보궐 선거가 가능하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렇죠. 당연히 이제 그 재판 결과에 따라서 재보궐 선거가 있는데 일단 그 김경화 선생님 그 용인에 사시죠. 네. 그 용인시장이 백군지죠. 예. 백군지도 걸려 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의왕시장 김상돈인데 예. 이 의왕시장이 완전히 문바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김성재가 이 두 번에 걸쳐서 의왕시정을 잘 이끌어가지고 시민들한테 아주 높은 지지를 받는데 무조건 이유도 없이 공천에서 배제하고 이 친노 친문을 밀어넣거든요. 네네. 그래서 별로 이렇게 인기도 안 좋아요. 근데 의왕시장도 지금 걸려 있고
안성시장 우석재, 구리시장 안승남, 가평군수 김성기, 성남시장 은수미 등 모두 7명이나 지금 맞아요. 왜 이렇게 많아요? 선거법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 대부분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구형, 이재명 지사도 구형에서, 그리고 1심 선고에서도 네. 당선 무효를 받은 사람이 반수 정도 있어가지고 대부분이 직상실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네요. 물론 이 가운데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은 단연 이재명 지사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 이재명 지사는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일반 형법의 경우에는 금고 미만이라야 하지 네. 그 불리한 처분을 안 받고, 그다음에 선거법에서는 100만 원 미만이라야지 이 현직이 유지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그 경기도에서도 그 경기도 도청에서도 아주 이 첨예한 관심을 가지고 이재명 지사의 재판 날을 주시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 백군기 용인시장이죠. 네. 이 사람은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6월에 추징금 588만 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백군기 용인시장이 재판은 23일 1심 판결 재판이 열립니다. 아마 백 시장은 아마 용인의 동백이라고 있죠. 동백죠. 동백지구. 동백동. 예. 거기에다가 유사 선거 사무실을 차려놓고 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게 표창원 지역구죠. 네. 이게 예전에 민중당 국회의원 하다가 한 명 이 지사 의원직 윤종호 윤종호 의원. 예. 그분이 여기 이와 비슷한 꼴. 그렇죠. 선거법. 예. 유사 선거 사무실. 그래서 의원직 상실했어요. 이건 꽤 큰 혐의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김상돈 의왕시장은 종교시설에 명함을 돌렸다. 그러니까 이제 100만 원을 받았는데 1심에서 이 100만 원을 때린 것은 이건 구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돼요. 네. 1원만 깎아줘도 되니까. 예.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되게 웃긴 게 교회 안에 들어가서 명함을 돌리면 불법, 교회 밖에서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한테 돌리면 합법. 그러니까 사실 지난번에 창원 예. 보궐선거에서 황교안이 축장가 가지고 돌렸잖아요. 네. 네. 그런 거야말로 선거법 위반인데 네. 황교안과 출마자의 관계. 그러나 어쨌든 당선이 안 됐으니까 네. 정정식 당선이 안 됐으니까 큰 문제로 이렇게 비화되지는 않았죠. 자, 그다음에 우석재 안성시장은 재산 신고 과정에서 채무를 누락한 혐의다. 그러니까 채무를 누락했다는 것은 빚을 누락했다. 빚이 있는데 빚을 누락했다? 빚이 없는 것처럼. 이런 없는 건데. 것처럼? 조금 이상하죠, 이건. 보도가. 그럼 재산이 주는 건데 뭔가 이 채무가 어쨌든 이 채무 쪽에서 뭔가를 빼가지고 정확한 재산 신고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이 채무액이 40억 원이네요. 그렇습니까? 네. 너무 그것도 이제 문제가 될 정도로 채무가 많구만요. 네. 그러니까 1심에서 김 시장, 김상돈 의왕시장, 그리고 김상돈 의왕시장은 방금 벌금 100만 원이라고 했죠. 네. 그 다음에 우시장이라니 꼭 소시장 같은 느낌이네. 우석재 안성시장은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어요. 1심에서. 네.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이 선거법 재판이 아주 엄정하다는 말은 조금 어폐 안 맞고 좀 심하게 아주 세게 이루어지네요, 보니까. 근데 이거 아마 40원이나 되는 채무를 감췄으면 이건 의도적이라고 봐야 네. 되겠죠. 예전에 통합진보당 김미 의원처럼 공동재산으로 있는 300만 원 몰래 그런 거 무슨 몰래 감추려고 한 게 아니라
실수라고 그건, 얘기될 수가 있지만 그러니까 성남시장, 구리시장, 가평군수 등이 이달 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거나 공판 진행 중이에요. 그다음에 안승남 구리시장은 200만 원 구형을 받았어요. 근데 센 17일 재판이 열립니다. 그다음에 김성기 가평군수는 살아나지 못할 것 같아요. 성접대 그리고 에이. 정치자금 받은 혐의거든요. 뭐 혐의만 가지고 너무 이제 사실이라면 무조건 만약 사실이라면 죽는다고 봐야죠. 네. 그다음에 이제 은수미 성남시장은 뭐 우리가 잘 알듯이 조폭이 연루된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인데 네. 과연 이것이 어떻게 판가름 날지 이래저래 이 경기도 지자체장들의 그 순환의 계절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이재명 지지자들의 그 재판 투쟁이 양쪽으로 갈라졌어요. 네. 이거에 대해서 한번 그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면으로 갈라져서 분열됐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양면 예. 공격이라고 봐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5월 11일 날짜는 같습니다. 둘 다 5월 11일 토요일 오후 예, 시간도 4시부터 같아요. 7시까지. 네. 한쪽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즉 국회의사당 네. 쪽이고요. 또 한쪽은 재판이 이루어지는 성남지청 성남지청. 앞에서 네. 이루어집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그 이재명 지사의 혐의 사실에 대한 이 정확한 실상을 보다 더 알린다는 의미로 여러 번 청취하셔서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처음 들으시는 분들 또는 이 실상을 정확히 알리시고 싶은 분들이 우리 방송을 좀 알리고 싶은 사람에게 권유하라는 의미로 이재명 지사의 그 이 사건이 진짜는 무엇인가 이걸 간단하게 한번 복귀하고 네. 여러 차례 지금 복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저는 한 3년 가까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당하는 통합진보당을 변호했어요. 우리 방송에서. 네. 우리 방송은 국가 권력에 위축되지 않고 특정 세력과 타협하지 않고 세속대중에 영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외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집단과 개인이 일단 우리 방송의 주 관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반복된다 하더라도 재판을 앞두고 알린다는 의미로 간단히 복귀를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알려진 대로 기소 안건이 3가지죠. 네. 일반 형법이 적용된 직권남용 그리고 2번째와 3번째는 선거법이 선거법. 적용된 허위사실 공표인데 구체적 사건 이름은 대장동 개발 과장 홍보와 검사 사칭이라는 겁니다. 강조. 그 검찰의 말은 사칭이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4월 25일 공판에서 검찰은 첫째 직권남용에 대해서 징역 1년 6월 둘째와 셋째 허위사실 공표에 대하여 벌금 6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기소 제목만 보면 그럴싸하지만 실상을 보면 이건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의 황당한 억지 기소입니다. 네. 직권남용은 그 형 재선 씨가 이미 정신이상 진단을 받았다는 기록도 있고 실제로 정신이상 증세도 보였고 치료도 받았고. 심지어 난동적인 정신이상 행위를 벌여서 매우 위험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 지사는 당시 성남시장입니다. 법률에 근거해서 입원을 위해서 강제 진단이라도 시켜보려고 했다가 그나마 보건소장이 말을 듣지 않아서 포기한 사건이에요. 네. 게다가 형 재선 씨는 이미 고인이 됐습니다. 이런 일에 직권남용을 적용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한마디로 해서 이게 어디 무슨 징역 살 일입니까? 네. 이게 징역 살으면 김갑수는 징역 10번 정도는 더 살았을 거예요. 네. 뭐 이 방송 듣고 있는 청취자들도 뭐 별 차이 없을 겁니다. 자, 대장동권도 그렇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공익사업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권력이 개입해서 민간. 민간이 맡은 사업을
성남시 주관 사업으로 되돌려 놨어요. 네. 실제로 이 과정에서 그 민간으로 되돌려 놓는데 필요한 필요해서 저질렀던 비리를 적발했고 해당자들이 의법 조치되기도 했어요. 예. 이렇게 함으로써 5,503억이라는 큰 돈을 시민에게 되돌려줄 수가 있게 됐고 이것을 공익사업에 쓰게끔 확정지었죠. 그리고 이런 사실을 경기도지사 선거 홍보물에 적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거 홍보물이 나온 시점에서 아직 자금이 완전히 이동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허위사실이다. 이게 네.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이걸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자동차 사고서 네. 계약서 써고 계약하고서 예. 나 차 샀다라고 말한 사람한테 너 아직 차도 안 받아놓고 뭐 차 샀어 거짓말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너 거하고 그러다 감옥 가. 똑같다. 예. 너 그러다 기소당해. 뭐 예. 이런 식으로 검사 사칭이라고 하는 것도 정확히 말하면 이건 검사 사칭 방조 예. 그리고 그 검사 사칭을 통해 부당하게 취득한 정보 사용죄입니다. 이미 근데 이건 처벌을 받았던 전형적인 거예요. 부풀려 씌우기예요. 검사 사칭은 이 지사가 한 게 아니라 방송국 PD가 했어요. 예. 이 지사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옆에 있었던 거죠, 그냥. 다만 이 검사 사칭을 통해 얻은 이것도 이제 비리 정보예요. 공직자의. 예, 이것을 그 시민운동에 이용했을 뿐이고 아주 오래전 일이에요. 이거. 예. 그리고 방금 강수님 얘기했듯이 이미 이것은 재판을 받았고 네, 벌금을 냈죠. 벌금도 냈어요. 그러니까 이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소매치기 하는 현장에 이렇게 보고 있다가 가만히 있었던 사람한테 너 소매치기범이지 하고 소매치기범으로 몰아넣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네. 자, 게다가 허위사실 공표라는 건 상대방을 흑색선전, 마타도아로 비방할 경우에 무거운 형을 주고 자기를 좀 좋게 과장하는 거에는 가벼운 형을 주는 게 아주 그 성격이 악성이 아니면 가벼운 형을 주는 게 통례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600만 원이라는 벌금, 이건 선거법 벌금으로는 대단한 중형입니다. 네, 아까 40억 누락한 애도 이건 200밖에 안 했는데. 예, 이건 폭력적인 형량이에요. 말 그대로 직권남용은 이 지사가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이재명에게 가해지는 온갖 모해와 박해와 모략과 흑색선전, 이게 지금 기소 3건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 별의별 사람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뭐 판사 출신 변호사 동원하고 무슨 치과의사 무슨 영화 배우, 돌팔이, 소설가, 그다음에 뭐 여자 통속 소설가, 그다음에 퇴물 배우 뭐 이런 사람까지 동원해가지고 뭐 무슨 별의별 모해를 다 했잖아요. 이건 아주 특별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 사회가 지금 민주사회인지 문명 사회인지를 의심케 할 만한 사건이고, 이런 사건이 박근혜 정권 하에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기소조차 못했는데 문재인 정권에서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 그겁니다. 바로 이 이유는 배후에 극문 정치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네. 그리고 이 극문 정치인들은 민주당 의원이거나 당직자들이에요. 네. 하다못해 경기도 의회 의원들도 같은 당 소속의 이재명 지사에 대한 탄원을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에 서명을 했는데, 국회의원들,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 내의 다른 광역자치단체장이라든가 자치단체장은 탄원서조차 쓰지 않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친노 친문, 권력을 새로 거머쥔 친노 친문, 자한당, 바미당, 얘들이 지금 기득권 동맹으로 뭉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 이재명 동맹, 이건 한마디로 해서 기득권 동맹이고, 네. 친노 친문은 차기 대권을 독점하려는 이러한 그 탐욕적이고 이 부당한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꼭 적의 적은 동지다 이런 논리인가요? 일단 그 경쟁자들을 가라앉히려고 하는 거죠. 제거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사건은 민주당에도 상당한 책임이 있어요. 게다가 사건이 불거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최고위원회에서 민주당 네. 반수가 되는 인원이 이재명 지사의 징계를 주장했잖아요. 네. 출당인가? 퇴출인가? 김경수 같은 당 같은 도지사 김경수하고는 얼마나 차별적이에요. 네. 김경수 재판 대책위원회까지 당해 있어요. 지금. 게다가 억지 기소, 게다가 구형까지 중형으로 때린 검찰도 이건 한통속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선고에서 구형을 주입지 않는다면 법원 역시 뒷감당을 해야 되고 법원 역시 한패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예. 여기에 무슨 신성한 무슨 사법의 정의가 있고 또 법원 독립이 있고 이런 논의는 딴 데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크게 볼 때 정치 재판이고 공안 재판입니다. 마녀 사냥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시점에서 선거를 앞둔 주말에 이재명 지지자들이 민주당사와 성남지청으로 나뉘어 가서 각각 시위 집회를 연다고 하는데요. 이런 결정을 내리기까지의 과정과 상관없이 결국 양면 투쟁이 이루어지게 된 거고 저는 이 양면 투쟁의 결과가 꼭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황희정승식의 양시론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건을 원인 제공하고 기획 중인 민주당 극문 그리고 이에 공조한 사법권력 양자에게 동시경고를 하는 게 필요해요. 네. 어느 한쪽에만 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사 쪽과 성남지청 쪽 원래 지청과 지원이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원은 선고를 하는 주체고 지청은 구형을 때렸고 앞으로도 계속 그 2심 3심을 네. 맡을 검찰이 있는 곳이니까 그런데 때마침 지청과 지원이 같이 있으니까 네. 거기 가서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방송에서는 민주당사와 성남지청 양쪽 방향 모두에게 그 지지와 격려를 보내고 보다 많은 인원이 참여하게 되고 이쪽에서는 저쪽을 응원하고 저쪽에서는 이쪽을 격려하는 이런 태도들을 좀 가졌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말입니다. 예. 제가 아까 백권대학 강의 얘기를 했는데 망과 화도. 네, 장자 우리 백권대학은 우리 다음 백권대학은 5월 19일 일요일 1시간 당겨서 오후 3시에 장소를 바꾸어서 서울 서초구 양재동 시민의 숲에 있는 매헌 윤봉길 기념관 앞에서 열립니다. 앞에서. 예, 야외 수업을 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기념관이 4시까지 이제 문을 열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3시에 모여서 참배를 하고 4시에 이제 나와가지고 적적한 장소를 찾아가지고 제가 여기서 이제 한 10여 분 걸어가면 아주 양재천 변에 좋은 그 막걸리 집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5월 19일 백권대학에서는 그 김구 선생과 윤봉길 의사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하고 상해 임정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획된 백권 텍스트 공부를 좀 한 다음에 그리고 야외 수업이니까 너무 진지하게 할 필요 없겠죠. 집회 신고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기소될 수 있습니다. 안 할 겁니다. 자, 그런데 그리고 모여서 조금 이렇게 그 논의를 하고 뭐 저녁 때 막걸리를 한 잔 먹겠는데 이날은 그 일일 참가자들의 회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실 사용료와 음료수 교실 사용료도 내지 않고 그다음에 음료수 제공도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 토지에서 할 때는 그 일일 회비를 받는 이유가 그 교실 사용료가 만만치 않아요. 강남 그 요지에. 그리고 음료수도 이제 무한 제공되니까 그거에 해당되는 것을
받으니까 이번 5월 19일 백권대학은 일일 회비가 없다. 네. 아무나들 오셔라. 그래서 이 좋은 봄날에 화창한 봄날에 매연 선생도 한번 찾아보고 이 우애를 돈독히 하는 시간 그리고 교양을 축적하는 시간을 갖고 시원한 막걸리 한 잔을 그 양재천변에서 마시는 것도 좋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보통 말입니다. 우리가 그 시위를 하려고 광장에 나가면 서로 다 좋은 감정을 가져요. 네. 뭐 촛불 시위를 나간 사람들도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거기에는 같은 당원도 만나고 같은 노조원도 만나요. 네. 그리고 특히 당원이나 노조원인 사람들은 대단히 이렇게 가까운 사이인 걸로 알아요. 예. 저는 이 통합진보당의 억울함을 변호한 작업을 많이 하면서 통합진보당 출신의 좋은 친구들을 아주 많이 얻었습니다. 아마 심성이 착한 사람이 가장 많은 집단이 통합진보당인 건 틀림없어요. 그러나 가장 버르장머리가 없고 생활 태도가 잘못되어 있고 세상을 보는 눈이 이 편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도 통합진보당 출신 중에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저한테 인간 교제의 트라우마를 가장 많이 안긴 집단도 또 통합진보당입니다. 이건 뭐냐? 인간 사는 사회가 그런 거예요. 네. 모든 모임에는 분열이 있고 갈등과 알력이 있습니다. 사회적 모임이 다 그렇고 특히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모임은 더 그렇습니다.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모임은 더 그래, 다 그래요. 자, 이런 마당에서 저는 이 장자의 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겁니다. 진정으로 연대와 소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해서 이 장자가 2300년 전에 얘기한 망, 잊을 망자 그리고 화도 변화하는 도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겁니다. 일단 사람은 교류를 맺으면 기억이 축적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만나면 첫 만남처럼 되지 않고 관계의 지속이라는 관성을 띠게 되는데 이러한 관성이 오히려 진정한 소통과 연대를 해치게 된다는 게 장자 선생의 말이에요. 그래서 관계를 갖더라도 관계에서 생기는 것을 모두 잊으라 망고 했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어제 어떤 사람을 만나고 오늘 길 가다 또 만났어. 근데 보통 그때 한국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이렇게 또 만나다니 우린 인연인가 봅니다 하고 예. 인연으로 묶는 말이 어색하지 않게 나와요. 만남의 반복이 인연으로 묶이게 되는 건데 장자는 이렇게 타자와의 관계에서 인연으로 묶이는 일에 반대합니다. 정확히 말해서 어제 한 사람을 봤고 오늘 또 새로운 사람을 본 것으로 생각하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본 사람과 오늘 본 사람은 같은 사람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됨으로써 서로에 대해 인연으로 묶이는 것이 아니라 늘 처음처럼 낯선 사람이 되는 게 바람직해서 바로 사람 간의 관계가 손님 대 손님의 관계로 이루어진다 그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손님한테는 환대를 하고 손님한테 나와 같은 생각과 행동을 할 것을 요구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됨으로써 동화나 합의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정치인을 지지하고 그 지지하는 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 약간 의견이나 방향이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동화나 합의를 요구하고 심지어 근거도 없이 상대방을 비방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막말로 얘기해가지고 이재명 지지자들 싸우는 거 보면 저 새끼들이 지지하는 이재명도 형제 간에 싸우더니 저 새끼들 지지자들끼리 또 싸우네 이런 말 할 거 아닙니까? 물론 토론과 논쟁은 필요한데 이미
행동 방침이 정해졌으면 상대의 주장을 그리고 상대의 행동을 인정해주는 그리고 서로 격려와 지지로 끝을 맺는 이런 그 행동 방향이 정해지고 실천되기를 이번 주말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네. 자, 우리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까요? 예, 네. 2부에서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찰나라